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 개편을 했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래요? 지금 예상 외로 총리 인선을 했었고, 네. 그리고 김 실장님이 이제 뭐 유임하고 특보당했는데 저는 이번 포인트 관점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리 부분은 상당히 소통이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치인 총리 일단 긍정적인 점수를 많이 줍니다. 다만 이번에 최대한 국민들이 관심 많이 가졌던 예. 비서실장과 3인방 예. 이게 이제 핵심 초점이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락이라고 보는 거죠. 어허. 그 초점 포커스를 맞았던 비서실장 그대로 안고 가고 예. 3인방은 제2비서실장만 홍보수석으로 뺐지만 대충 거기서 거기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3인방은 보면은 예. 제1 부속 비서관은 그대로 놔두는데 제2 부속 비서관, 즉 안봉근 제2 부속 비서관이 홍보수석실로 앞으로 옮길 예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을 정호성 비서관한테 넘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은 힘이 더 커졌어요. 힘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예. 커져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은 이제 인사 쪽으로는 가지 않지만 예. 여전히 이제 권력은 커졌기 지금 때문에 보면은 한번 화면을 보면은 예.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인사 권력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빠지게 됐으니까. 그러나 정호성 제1 부속비서관은 자기의 힘이 더 커졌고 안봉금 제2 부속비서관은 홍보수석실로 옮겨가지고 예. 비서관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에 오히려 영역이 넓어진 셈이 됐다. 인사만 빼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인사가 예. 우리 다 알고 있었고 예정됐던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네. 3인방이 뭔 잘못이 있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은 진짜 탁월하고 꼭 써야 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사심이 때문에 없는 분이다. 네, 예정대로 우리 믿음을 어기지 않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군요. 지금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섭섭하지요. 지금 제일 저는 황당한 것이 사실은 비서실장 대목이지요. 잠깐 유임하겠다고 하는 그 논의, 예. 비서실 체제를 확립한 뒤에 물러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점도 국민이 굉장히 납득하지 못할 대목일 듯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수석들이라는 게 결국은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해서 팀워크를 다져야 되는 건데 예. 그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통치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일단 가장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비서실장을 먼저 뽑으신 다음에 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이 둘이서 고민하고 연구하셔갖고 어허. 서로 팀워크에 맞는 팀원을 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일단 전부 다 짜게 하고 물러난 뒤에 새로운 비서실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보면은 여전히 대통령께서 뜻을 굽히지 않고 내 갈 길 가겠다 이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제가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할 일이 다 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비서실장을 예. 네. 아마도 청와대 비서진들 다 짜고 안매 구성을 하고 자기 사람으로 심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가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글쎄, 이번 비서실장 인사 참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라는 게 김기춘 비서실장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지금 아마도 뭐 그 새로운 비서실장 후보자를 찾고 있을 걸로 네. 보이고요. 찾고 있을 걸로 아직 보이고. 못 찾아서 예, 늦게 그럴 하는 가능성이 거다. 높은 걸로 보이고 김기춘 실장도 본인도 뭐 계속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 아마 지금 그 청와대 인사가 지금 특보단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발표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뭐 김기춘 실장이 물러날 걸로 보이고 김기춘 실장이 자기 사람을 심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또 비서관 이번에 대통령 소위 비서실장 후임자 정할 수 없죠.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예. 보이고 네. 지금 문고리 3인반 중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서 따지고 보면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정윤회에서 통화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얼핏 나왔고 네. 그다음에 안봉근 그 제2부속 비서관은 뭐 그 조응천 그쪽에 보면 무슨 뭐 경찰 인사를 뭐 좌지우지한다 그런 얘기가 네. 나왔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아무 얘기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잡음이 나온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네. 보직을 바꾸거나 네. 인사위원회 참여를 못하겠어 어느 정도 반영한 것처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으냐 그 문제죠. 제 전혀 얘기 안 나온 사람만 다른 쪽으로 빼고
얘기 나온 사람은 더 영역을 넓혔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뭐 특별히 그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죠.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뭐 그 어떤 그 인사에 참여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뭐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게 이번 문제인 거죠. 인사의 의미는 예. 되돌아선 국민 여론을 얼마나 돌릴 수 있는가. 네. 이게 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 하고 나서 지지율이 35%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지금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30% 후임에는 내려갔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네요. 아, 지금 이제 검토를 네. 하시는가 보죠. 예. 근데 지금 오늘 조만간 이제 아마 발표된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뀔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아, 바꿔야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사 발표를 하면서 네.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을 던졌는데 예. 거기다가 특보단 얘기를 하면서 특보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총리 교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어허. 왜냐하면 총리는 원래 바꾸기로 돼 있었습니다. 8개월 전에도 바꾸려고 했는데 사람을 못 찾아서 정호원 총리가 계속 위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네. 바꾸려고 했던 사람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특보단 만들었을 때 이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질문을 계속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면 네. 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 지금 대통령이 예. 이 테레비 만약에 2%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는 국무총리인데 우리가 국무총리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네. 오히려 비서실장하고 그 하급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예. 지금 3인방 얘기를 좀 중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중의 정서와 이 논점을 대통령께서 진짜 제대로 읽고 그다음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확실히 변한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요. 예. 지금 황교안 비서실장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황 장관께서는 능력은 탁월한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비서실장의 역할에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이 열린 마음으로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여야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김 실장이 그 점에서는 꽤 부족하셨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차라리 국무총리야 한국 정치에서는 별로 의미가 별로 큰 역할 없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이완구 총리 후보를 네.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하셨다고 하면 좀 더 실감 있게. 네. 그럼 진짜 황교안 네. 법무장관을 그러면 총리로 보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엉뚱하죠 제 얘기가. 그러나 그 정도로 지금 이 청와대 분위기가 여전히 국민이나 여론이나 그 현실의 그 정서가 예. 아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역시 확실하게 기본을 지키면서 네. 끝까지 예. 가시네요. 예. 지금 우리 송광훈 변호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쾌도남마 보시면 쾌도남마에 서운한 게 아니라 손광훈 변호사의 얘기에는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예. 황교안 장관이 이제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간다면 종전에 김기춘 비서실장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연세도 많으시고 예.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의 뭐 내각이나 수석들에 비해서 한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황교안 장관은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좀 예. 연세도 좀 젊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 국정의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허. 내각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에 대한 참모로서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연세도 훨씬 젊죠. 이제 예. 이제 겨우 이제 60 이제 아직 안 되셨죠, 그죠? 예, 60 안 됐죠. 예, 59인가 50대 그러시니까 젊은 분이 가셔서 그 예전처럼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움직일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원래 본연의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다른 수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장악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협조를 해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보조해 드리는 그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저는 그 기대를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예.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우리 손광훈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네. 이게 이 쾌도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역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사
3원칙 중에 제 1번이 네. 바로 이제 검찰 출신 좋아한다는 법칙이 또 그렇네요. 적용이 되네. 또 대통령 예. 비서실장이 또 검찰 예, 근데 출신이네요. 검찰 출신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검찰 출신들이 원래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상명하복인데다가 활발한 대사통팔 소통에 익숙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특유의 그런 상하 계급 문화 비슷한 것들이 있고 거기다 최근 들어서 검찰의 여론이 좋지 않는데 굳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미 쾌도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통진난 사태 때. 네. 저러다 저 공로 인정받아서 예. 비서실장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예. 자리에서? 그러면 또다시 그럼 통진당 공로 인정받아서 비서실장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말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최선일까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요. 예. 국가의 그런 위기 아쉬움이 좀 때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가 위기라든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서 전쟁 수준이 된다 하면은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강경하게 그다음에 아주 결단력 있게 가는데 지금 그런 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가 돼 있잖아요. 네. 리더십의 위기고 청와대 내부의 위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위기의 근원지가 결국은 강경파, 탄력성 없는 리더십 이런 거였거든요. 네.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황 법무장관도 강경파 중에 강경파이시죠. 그런데 네, 그렇게 황교안 보면 네. 바로 법무부 장관이 네. 서울지검의 공안부에 있을 때 네. 정진규 부장검사랑 같이 신공안 그때 해가지고 온건하고 온화한 그런 공안 검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공안 검사들 중에서 강경파가 아니에요. 한 말씀 드리면 그거가 상관없이 네. 통진당이나 강경세력한테 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또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사실은. 저는 저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뭐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변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견을 얘기하세요. 검사 중에서 예. 사고가 경직돼 있고 뭐 강경파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좀 지나친 편견입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황교안 장관이 과연 그렇게 편향돼 있고 골수 강골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맡은 일이 공안검사면 공안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특수부검사는 특수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예. 그건 직무상 주어진 것이고 또 통합진보당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건 막아야 되는 게 맞고 예. 그걸 했다고 해서 뭐 공을 인정받아서 비서실장으로 승진한다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골수 강경파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강경파라는 거는 편견입니다. 두고 아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강경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고 골수 우파라고 한 적도 없고 네. 통진당이 우파를 공을 인정받아 갔다는 얘기를 한 것도 없고 네. 다만 검찰의 문화의 특성이 있는데 굳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갈 필요 알겠습니다. 있는가 하고 예. 또 다른 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맘먹고 기왕 오늘 비서실장을 한 건데 청와